유동부채에 대한 분계 연습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생산 라인에 필요한 외국 기술 서적의 번역을 의뢰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번역비 100만 원에 원천 징수세에 33,000원을 차감한 잔액을 자기압수표로 지급했다. 자기압수표는 현금이죠. 그리고 수수료 비용, 즉 용역대가는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차변의 수수료 비용 한 다음에 원천 징수세액은 예수금이죠.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렇죠? 자기압수표는 현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대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 3천만 원을 상환함과 동시에 이자 300만 원, 근데 미지급비용 150만 원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면 미지급비용 설정한 것은 어떤 분계가 됩니까? 즉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비용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이 미지급비용에 대해서 이자 포함해서 같이 지급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단기 차입금 3천만 원 상환했어요. 동시에 미지급비용하고 이자 비용. 그래서 대변의 보통 예금 3,300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미지급비용도 우리 채무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거래선을 입력하셔야지 정확한 답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시면 생산부서에서 생산 라인에 대한 교육을 했네요. 강의는 외부 강사를 초빙했고 강사료라는 개정 과목 없어요. 교육훈련비 개정 과목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 66,000원을 원천 징수 193만 4천원을 현금 지급했다 이렇게 됐죠. 따라서 차변의 교육훈련비, 제조경비,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는 제조경비하고 판관비를 구분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생산 라인이니까 제조경비에 교육훈련비 하시고 예수금 66,000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가수금의 내역을 확인했대요. 근데 이것을 30만 원은 제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수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외상대금 일부 70만 원은 외상매수금을 회수한 것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차변의 가수금, 대변의 선수금 30만 원, 그리고 외상매출금 7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급여 내역을 줬네요. 그래서 보통예금에서 직원의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 지급하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관리직이 있고 생산직이 있어요. 그리고 급여 총액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제,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공제액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금에 대해서는 우리 유동부채죠. 별도 구분하지 않나요? 전체 850, 520원만큼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차인지급에 5549, 480 이게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관리직은 우리 급여라고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산직은 별도 구분하기 위해서 임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에 입력할 적에 생산직하고 관리직을 구분해서 입력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차변의 급여 관리익은 280만 원이죠. 그리고 임금 360만 원 생산직, 그리고 공제액은 예수금이죠. 예수금 850, 520. 그다음에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돼 있죠. 그래서 5549, 480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현금 600만 원을 차입하고 약속금을 발행하여 교부했다. 결국 물건 대금으로 준 게 아니라 돈을 빌릴 때 쓰는 어음을 우리는 금융어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돈을 차입하기 위해서 어음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돈 빌린 거죠. 결국 차입금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차변에 현금 600만 원 들어왔죠.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 갖고 돈을 빌릴 때 우리는 금융어음이라고 한다는 거. 이것은 전산세무 1급 정도에서는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이런 용어는 없는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갖고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렸어요. 결국 차입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아홉 번째, 일시적으로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면서 임대기간 9월 1일서부터 내년도 8월 31일 1년간입니다. 그렇죠? 6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선수수익을 회계 처리했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수령 시에 차변 현금, 대변에 선수수익 이렇게 회계 처리했죠. 그러면
단기 수익에 대해서 수익을 인식하셔야겠죠. 그래서 단기 수익은 600만 원 나누기 12개월 곱하기 몇 개월? 4개월이 되는 거죠. 200만 원이 단기 수익이 되는 거예요. 즉 임대료가 되는 거죠. 따라서 대변에 임대료 하면서 선수 수익 200만 원 취소하시면 되는 겁니다. 11번째 문제 보시면 지난달 도시가스 공사에 대한 가스 수수료 54,000원을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 결국 미지급 비용이 이제 대체되는 겁니다. 따라서 차변에 가스 수수료 나오면 안 되죠. 미지급 비용 나오고 대변에 보통 예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지급 비용은 채무입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13번째 보시면 제조부서의 당월 상여금을 예수금을 제외하고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다. 상여금 총액은 1,500만 원. 이 중 예수금은 100만 원이다. 우리 나중에 입력하다 보면 상여금이란 계정가액이 별도 있어요. 이것을 급여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차변에 상여금 1,500만 원, 그리고 제조부서니까 제주경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금 100만 원, 나머지 보통 예금 1,4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15번째 보시면 제조 공장 운영을 위하여 시민은행으로부터 9,500만 원을 차입하면서 수수료 비용 제조경비로 처리할 것 이렇겠죠? 그러면 제조경비로 처리하셔야 돼요. 15만 원을 차감한 9,485만 원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됐다. 결국 얼마 빌린 겁니까? 9,500만 원 빌렸는데 입금된 거는 9,485만 원이죠. 이 중에서 수수료 비용 제조경비로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용 1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예금의 9,485만 원이 우리 회사의 구자에 입금이 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